장자연. 안녕하세요. 저는 꽃보다 남자에 출연 중인 진선미 중에 선을 맡은 장자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말 연기를 잘하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너네 뭐냐? 우리?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신저, 써니, 미란다.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알려졌던 그녀의 죽음이 예상치 못한 대형 스캔들로 뒤바뀐 것은 장례식장을 찾아온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유서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갖고 있고요. 자연이가 저 찾아서 좀 힘든 점을 얘기했고요. 그게 유서 안에 다 들어있고요. 고인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오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자연이의 보용시가 좀 불량되는데 제가 본인은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연 씨하고는 어느 정도까지 친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연이 마음속에 매니저가 저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한 거 보면 가족들한테 말 못한 건 저한테 한 것 같아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호련히 장례식장을 떠난 남자. 그런데 유가족들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유족들은 저분이 누군지 모르세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것들은 그 심경 고백서를 사망하기 전날 28일하고 3월 다행이라 쓴 게 있잖아요. 건네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거 전혀 그런 거 없는데. 민감하고 충격적이라는 문서의 내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장례식이 끝난 뒤 유가족은 남자를 만나 그 문서를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봉태가가지고 그 물건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언니는 아니라고 계속 무시는 아니라 한다. 그 자리에서 이 문건의 원본과 사본을 공유를 했고 유족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방침을 세우셔가지고 당시에 이제 태웠던 걸로 경찰에 진술을 하셨는데 유가족의 결정에 따라 문서는 불태워졌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 씨가 숨지기 직전에 남긴 자필 문건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숨진 장 씨의 명예와 불법 행위 사이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 문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문서가 마술처럼 되살아나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소속사 대표의 폭행과 협박, 수없이 많은 술접대와 잠자리 강요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절박한 고백. 그것은 분명 유서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이제 약간 단순한 그런 뭐 심경을 적은 글이 아니라 본인의 서명 그리고 주민번호 그리고 이제 날인까지 돼 있는 지장까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뭔가 좀 법률적인 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문서가 아니었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서명과 날인으로 끝나는 문서는 총 4장. 술접대를 받고 잠자리까지 요구했다는 가해자들의 이름은 누군가에 의해 까맣게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담반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했고 언론의 관심은 지워진 가해자들의 이름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만약 그 명단까지도 나오면은 어떤 분들인지는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 중에 명단이 있어도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발표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문서가 유출되자 유가족이 성매매 알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까지 했다는 문건 속 인물들. 그들은 경찰조차 실명을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큰 권력을 가진 사회 유력 인사들이었습니다. 누구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문건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무려 41명의 경찰이 동원된 일명 장자연 문건 수사는 소속사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층에는 화려한 인테리어의 와인바를, 3층에는 침실과 샤워 시설을 갖춘 연예기획사, DNA 감식과 계좌 추적은 물론 통화기록 14만여 건을 분석하고 118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가 무려 넉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2009년 7월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 그동안 의혹을 받아온 수사대상자 20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수사한 결과
실명을 사법 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 종결 처리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송치됐던 장자연 문건 속 유력 인사들은 결국 모두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은 사람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매니저 유 씨와 소속사 대표 김 씨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었는데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이제 이 대중정서에 있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힘없고 나약한 신인 배우가 자신의 이름과 운명을 걸고 적어 내려간 고통. 강요된 술접대와 잠자리 요구는 애초에 없었던 일이었던 걸까? 아니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쉽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씨 사건을 9년 만에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 그리고 장자연 씨 사망 10주기를 맞은 지난 3월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소속사 동료 윤 씨가 대중 앞에 그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장자연 언니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윤 씨는 세상에 공개된 4장의 문서 외에도 2장의 리스트가 따로 존재했으며 그 리스트에 적힌 이름들 중 우리가 모르던 사람들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독님. 영화 감독? 예. 그리고 뭐 정치계 인물도 있었어요? 네, 있었고. 그 국회의원 실명 기억나세요? 좀 특이한 이름이. 특이한 거는 뭐 2글자? 왜 특이하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새로운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것은 2009년 2월 28일. 그날 장자연 씨는 유 씨의 회사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알고 보니 유 씨는 장자연 씨의 매니저가 아니라 같은 소속사 선배인 유명 여배우의 매니저로 그녀가 문건 작성과 유포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누가 왜 언니에게 이 문건을 쓰도록 했고 왜 마지막까지 문건을 돌려줄 것을 언니가 요구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는지 조사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데 지난 화요일 윤지호 씨의 증언 중 많은 부분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씨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본인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인데 어떠한 얘기를 들은 것으로만 저한테 눈물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씨가 문건 자체를 봤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지호 씨가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실제 알지 못하는 내용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려 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는 결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을 검증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유튜브 생중계로 설전을 벌였던 윤 씨. 그 피해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맞고소를 예고하며 거주지인 캐나다로 출국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장자연 문건에 대한 진위가 예상치 못한 논란 속으로 빠져들 무렵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자연 씨가 배우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부터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왔다는 2사람. 먼저 그들이 아는 장자연 씨는 원래 당당하고 밝은 사람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아니고. 인간한테 진짜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거나.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사상하고 말도 되게 재밌게 하고 성격이 진짜 좋은 거예요. 머리 대면 잘하는 스타일이죠. 한 제과업체 광고 모델로 발탁된 뒤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던 장자연 씨가 어둡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연예기획사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잠기면 멍에 있다가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오늘 갑자기 수면제가 먹기를 시작하더니 점점 늘더라고요. 수면제가. 그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좀 그게 좀 심해졌던 건가요? 아니 그 전부터 좀 그랬던 건가요? 그 전엔 약 먹을 이유가 없었어요. 수면제를 먹기 시작할 무렵 비밀도 부쩍 많아졌다는 장 씨. 초반에 회사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얘기했다가 저 있겠다고 해가지고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자기 항상 움직임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근데 확실한 건 이제 회사 얘기나 그런 얘기를 할 때 깊게는 얘기 안 하려고 항상 하고. 이상한 척. 예, 항상 진짜 누가 제갈 물려는 것처럼 되게 회사 얘기 나오면 되게 막 어수선해지고 물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은 항상 들었었어요. 뭔가 약점이 잡힌 사람 같다는 그런 느낌. 예, 뭔가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얘기를 뒷받침할 녹음 파일을 어렵게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자연 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인 2009년 3월 2일 그녀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회사에서 하라는 거 그대로 충실히 다 하고 있잖아. 나는 가만히 있어서 나는 어떤 움직임도 없어. 난 누구도 백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 회사 관계자인 한 남자와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 내용은 장자연 씨와 소속사 사이에 어떤 갈등이 시작됐음을 짐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떻게 풀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정말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정신병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이제 죽이라 그러면 죽이라고 해. 나는 미련도 없어요. 장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신과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될 만큼 그녀를 괴롭히던 갈등의 실체는 무엇일까?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대표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짓을 먼저 시작했어. 김 대표와 장자연 씨 둘만이 아는 비밀에 대해 이어지는 얘기는 그녀가 남긴 문건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김 사장님은 이미 엄청난 말들과 엄청난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다리 넓고 힘든 사람이야. 이 사람도 가만히 소리 못 지르고 얘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오빠한테 벌써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어. 내가 무슨 물건이랑 만났다는 둥, 어쨌다는 둥, 저쨌다는 둥, 별의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나 죽여버리겠대. 김 대표도 꼼짝 못할 만큼 발이 넓고 힘이 세다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 사람은 왜 무명의 신인 배우를 위협했던 걸까? 나는 좋아해. 나는 빈털 터지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사장님한테 해봤잖아. 바위 계란 집밖에 안 되는 거 아니까 이미 사장님은 날 죽였고 저도 더 이상 이제 막 사장님한테 횡포 부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힘도 않고 그럴 힘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장님의 횡포에 대항할 힘이 없는 사람이다.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5일 전에 남긴 녹음 파일의 내용은 그녀가 작성한 문서와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소속사에 계약을 하면서 사장님 강요로 얼마나 술 접대를 했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의 내용이 고인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녀가 작성했다는 문서는 적게는 6장부터 많게는 14장까지 목격자마다 각각 다르게 증언하고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리스트가 아닌 진술서 형식의 복사본 4장뿐입니다. 그중 2장은 장자연 씨 본인의 피해 사례를, 나머지 2장은 동료 배우들의 피해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연 씨 본인의 피해 사례 중 구체적으로 거론된 사람은 단 4명뿐입니다. 2명은 소속사 사장인 김 씨와 제작사 대표이고 경찰에 제출이 될 때까지 까맣게 덧칠이 되어 있던 나머지 2명이 바로 문건에 유일하게 언급된 사회 유력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장자연 씨는 왜 그들을 문건에 적어 넣었던 걸까요? 문건이 공개된 뒤 언론의 관심은 사회 유력 인사가 누군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전 정권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대표예요. 그냥 언론사 대표예요. 그거는 명확히 해주시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예라고. 누구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유력 인사의 정체. 그 이름을 처음으로 거론한 사람은 당시 한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방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문건에 적힌 인물은 바로 조선일보 방사장님과 방사장님 아들. 그 이름을 공개한 뒤 이종걸 의원은 조선일보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4년에 걸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냥 기소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국회의원도 이렇게 당하는데 일반 국민이라면 어땠을까? 이 사태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죠. 재판은 조선일보사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도 조선일보 방사장에 관해 중요한 증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자연 씨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이 씨. 평소 장자연 씨로부터 술접대나 성접대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사장이나 방상훈 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실명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 사장과 술자리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는 자살 직전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건을 작성한 2009년 2월 28일 밤 이 씨 집으로 찾아왔다는 장 씨.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며 문건에 쓴 내용을 털어놨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장과 언제 어디에서 술자리를 같이 했는지는 듣지 못했나요? 예전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그 실체가 먼저 확인된 것은 방 사장님 아들 방종호 씨가 참석한 술자리였습니다. 2008년 10월 28일 강남의 한 호텔 지하에 위치한 유흥주점. 거기가 옛날에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도 있었습니다. 여기 왔네. 저때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안 거죠. 나이 든 사람들도 깍듯하게 예우를 갖춰 대했다는 젊은 남자. 경찰 조사 결과 방정호 씨와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 김 씨를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한 사람은 광고 대행사 사장 한 씨. 술값은 김 대표가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고업을 한다고 하여 자료도 보내준 것이 있었는데 신세를 갚는다며 김 대표가 지불한다고 하여 우리 일행은 그대로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김 대표는 왜 언론사 사주의 아들을 만났던 걸까? 식사를 하면서 아니 김 대표님은 참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언론 이런 데 잘합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약간 과시하면서 아유 조선은 제가 꽉 잡았지요. 이런 식의 이 친구가 언론사를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소속 연예인과 연예기획사의 사업 홍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김 대표. 그에게는 분명 좋은 기회처럼 보였을 술자리에 소속사 신인 배우인 장자연 씨가 동석한 이유는 뭘까? 술 마시다가 중간에 나와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뭐 엄마 기일인데 뭐 이러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했나. 부정적인 어떤 의미였으니까.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비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술자리가 끝난 뒤 김 대표가 장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술자리의 성격을 의심케 했습니다. 대체 뭘 조심하라는 걸까? 하지만 2009년 당시 경찰은 방종호 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08년 10월 28일 001보 사장의 아들인 대상자는 지인들 3명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김 대표가 나중에 와서 합류했으며 당시 고인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복부 부인하여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장자연 씨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방정호 씨의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해당 술자리 외에도 두 사람이 자주 연락하고 만났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자연 씨가 숨진 뒤 그녀의 다이어리에서
방정호 씨의 이름이 여러 차례 발견됐고 방 씨가 자꾸 접근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인이 나타난 겁니다. 방정호 씨의 지인이 2014년경 그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기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게 장자연 씨 측 진술로만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방정호 씨의 지인을 통해서,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장자연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잘 해결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방정호에게 직접 들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방정호 씨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그가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방송사를 찾았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서면 답변. 방정호 씨는 2008년 10월 술자리 이후 장자연 씨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지인으로 소개된 김모 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대화를 나눌 만큼 가까운 관계도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9월 장자연 씨에게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조선일보 방사장은 누구일까? 장자연 씨의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김 대표의 일정표에서 그가 조선일보 사장과 점심 약속을 했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장 씨의 문건에 나온 2008년 9월의 술자리가 아니라 2008년 7월 17일 점심 식사 자리였습니다. 김 대표와 만나기로 했던 조선일보 사장은 방상훈 사장이었을까? 그에 대한 조사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4월 23일 조선일보 회의실에서 방문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탤런트 장자연을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김 대표 일정표에 적힌 7월 17일 점심에 방상훈 사장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문건에 적힌 2008년 9월에는 김 대표나 장자연 씨와 통화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달치밖에 조사하지 않았고 그 한 달치 중에서도 과연 이게 실제로 방상훈 사장이 썼던 핸드폰인가 의심될 정도로 실제 수신한 내역은 4건밖에 안 되고 발신까지 합해서 35건이었거든요. 본인이 쓰던 핸드폰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부실 수사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방상훈 사장의 통화 기록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우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수사 당시에 외압이 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압수영장 청구하지 마라, 조사하지 마라 이런 식의 어떤 지시가 내려왔어야지만 외압인데 경찰이 신청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청구해줬고 영장 반려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외압으로 축소 수사를 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그는 김 대표와 장자연 씨의 통화 기록과 역발신 내역에도 방 사장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조선일보에 가서 부탁해서 그걸 알아낸 것입니다. 방상훈 사장이 쓰는 핸드폰이 몇 번입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방상훈 명의로 가입된 핸드폰이 없으니까. 또 이게 또 대포폰인 경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거 쓰고 있는지. 조선일보 측은 통화 기록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방상훈 사장은 주로 수행교사를 통해 외부와 연락을 하므로 통화량이 적은 것뿐이며 무엇보다 관련 소송에서 성상납을 받은 것은 허위 사실로 인정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상훈 사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김 대표 일정부에 적힌 조선일보 사장은 방상훈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 전 사장 하씨로 보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우리가 결정문에서 그 사람이 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이러이러하게 부인한다. 김정은의 부인 내용을 써준 겁니다. 김정은이 단순히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라 김정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적으셨어요. 뭐냐면 방상훈은 모르고 안다 그거지. 근데 저는 왜 그게 계속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임 시절 실제로 김 대표와 알고 지내며 종종 연락도 했다는 스포츠조선 전 사장 하씨. 하지만 7월 17일 점심에 알리바이가 확인된 건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내정자 끼리 필요 없어서 2008년 7월 17일 오찬이 방상훈 사장이 아니고 그게 나라고 자꾸. 근데 그날은 내가 법인 카드도 다 쓰고 이래서 요즘 다 이거 알리바이도 있는데. 조선일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인용해 장자의 문건의 주인공이 스포츠조선 전 사장으로 밝혀진 것처럼 대서특별하기도 했습니다. 이 불기소 결정서 전문을 조선일보가 인용해서 보도했던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은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의 하사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라고... 잘못된 거죠. 불기소 결정문의 내용하고도 맞지 않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수사기관에 이런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자정 무렵 수사본부에 찾아왔다는 남자. 그때는 저희가 대부분 하나도 퇴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밤늦게 와서 제가 조사를 받았던 건 기억나요. 왜 온 거예요? 한 씨는 저희가 부른 게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스스로 찾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해서? 네, 자진해서. 김 대표는 방상훈 사장을 모르며 2008년 7월 17일 조선일보 사장을 만나려고 한 것은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의 사장이며 김 대표가 평소 스포츠조선 사장과 친분 관계가 있다는 전화통화입니다. 그는 방종호 씨와 장재현 씨 술자리에도 동석했던 광고대행사 사장 한 씨였습니다. 그는 왜 경찰에 자진 출석까지 해서 이런 주장을 한 걸까? 제 막내딸이 조선일보 기자로 근무하여 조선일보가 딜레마에 빠지면 제가 모른 척할 수 없어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막내딸이 근무하는 조선일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김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것이라는 말인가요?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일본에서 도피 중이던 김 대표가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된 것은 7월 3일. 성접대 시키신 건 사실인가요? 신문사 사장 접대하신 거 맞습니까? 그리고 그의 진술로 또 한 명의 방 사장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이자 코리아나 호텔 사장인 방용훈 씨. 그는 2007년 10월 청담동의 한 중식당에서 김 대표와 장자연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당시 방용훈 사장에 대한 수사 보고까지 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방용훈 사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을까? 기록을 보니까 또 방용훈 씨 관련 수사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석 달 전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이 된 사건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근데 형님 기억하세요? 방용훈 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고 하니까 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직접 만나서 수사한 건지 아니면 그 주변에 수사한 건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제 기억은 주변입니다. 지금. 그럼 뭐 통화 내역이나 뭐 이런 건가요? 제가 그때 위에 분들이 시키는 대로 수사하는 형사 아닙니까? 수사했으면 되는 거지 뭐 수사 안 한 것도 아니고. 수사주의를 한 검찰도 방용훈 씨에 대한 수사 내용을 기억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일보 사주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그 당시 경찰 지휘를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방영훈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됐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만 제가 좀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한 차례도 조서를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아니면 뭐 어떤 수사 보고서 같은 거, 수사 보고나 직접 가서 방문 탐문이나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문했을 때.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확인한 결과 방용훈 씨 관련 수사 보고의 내용은 해외 출장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방용훈 씨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진상조사단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방용훈 씨를 조사했습니다. 그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 저희가 대표님한테 방송을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거고요. 며칠 뒤 보내온 방용훈 사장 측 답변은 2007년 10월 식사 모임은 장자연 문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그 자리에서 장자연 씨를 소개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모임에 참석한 사람 중 익숙한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광고대행사 사장 한 씨. 그는 방정호 씨와 술자리에 동석하고 방상훈 사장을 위해 경찰에 자진 출석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왜 방 씨 일과 관련된 수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걸까? 방용훈 씨한테 좀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상당한 핵심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변호인들하고 면에서 아마 증인 신청을 했는데요. 소환이 불능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의 정체가 몹시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가 운영한다는 광고 대행사를 찾아가 보니 회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 말씀 좀 여쭤볼게요. 여기 건물에 왜 진짜 여덟 수가 없어지지? 유명 한 씨는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인물인 듯 했습니다. 조선일보랑 되게 가깝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조선일보에 누구 뭐 오른팔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 막 드나들고 그랬어요? 예, 명절 때마다 인사하고 그랬었어요. 뭐지? 연예계 원로인데 그런 분이 인사 올 정도면 좀 뭔가 파워가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화려한 인맥과 달리 회사 규모는 매우 작아 의아했다고 합니다. 사원은 경위 한 명 있는데 그런 회사가 아니고 그냥 개인 사무실처럼 컴퓨터도 있나 모르겠네요. 그냥 들어가면 진짜 그 사무실이 되게 작거든요. 왜 이런 데서 왜 이런 건물에 계시지? 하는 생각도 들고. 수소문 끝에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딱 맞아요? 네. 아, 저 SBS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지금 안 계시는데. 안 계세요? 출장 가시는. 언제쯤 오셔요? 그것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셔요. 드디어 그와 마주친 것은 꼬박 이틀을 집 앞에서 기다린 후였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조사 받으셨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왜 그래? 조사 사인을 왜 자진해서 받으셨어요? 어떤 거예요? 당신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는데? 조선일보 측에서 보냈어요? 아니야. 혼자 자진해서 가신 거예요? 아이고, 그거 왜 그래? SBS, 야, 이거야, 이 시끄러운 마. 이 새끼 얘기. 대답 대신 제작진을 손으로 밀치고 마이크를 빼앗아 고장내버린 한 씨는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장기하고 씨랑 같이 술자리 뭐? 난 장전이 알질 못해. 같이 술자리 했다는 사람 모른다잖아.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이 새끼야. 그는 왜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 최근 진상조사단에 출석한 한 씨는 자신을 경찰서에 보냈던 사람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김 대표가 아니라 당시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장이던 강효상 씨를 지목한 겁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그는 한 씨의 진술이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관련자들 모두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2008년 9월 장대현 씨가 만난 조선일보 방사장은 대체 누구라는 걸까?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장대현 씨가 문건에서 잠자리를 강요했다고 말한 조선일보 방사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술 접대를 했다는 방사장 아들 스포츠조선 사장, 이들에 대한 2009년 당시 수사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방상훈 사장은 장자연 씨를 아예 만난 적이 없어 혐의 없음. 참고인 조사를 받은 스포츠조선 전 사장 하 씨는 알리바이가 확인이 됐고, 방종호 전 대표는 룸사롱에서 만나기는 했지만은 각자 술만 먹었기에 범죄가 아니라서 내사 종결.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은 해외 출장으로 직접 조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장자연 씨와 아무 연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연 씨가 문건에 조선일보 방사장을 적은 것은 없는 일을 허위로 만들어 적었다는 걸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과 관련이 있고 김 대표와도 알고 지내던 광고대행사 사장 한 씨는 최근 진상조사단에서 새로운 진술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쪼록 진상조사단이 그 진술의 진위를 잘 검증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문에는 문건에 언급된 조선일보 사주 일가 외에도 수많은 사회 유력 인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김 대표의 통화 기록이나 술값 결제 내역,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 장자연 씨와 술자리 참석 여부가 확인된 인사들입니다. 그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서 보신 언론사 사주 일가와 드라마 감독 그리고 금융인들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좀 이상합니다. 드라마 감독과의 술자리도 매우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신인 배우에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인 배우 홍보를 위해서 일선 기자도 아닌 언론사주 일가와 식사나 술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인들은 신인 배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캐스팅이나 홍보와도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김 대표는 이런 사람들과의 술자리에 왜 신인 배우인 장자연 씨를 데리고 나간 걸까요? 아무래도
김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생전 처음 레드카펫을 밟았을 그녀의 모습은 더없이 행복해 보입니다. 여배우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충만했을 그 무렵, 장자연 씨가 문건을 통해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문서의 작성 최종 목적은 김모 씨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는 진술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헐리우드 스타들의 국내 광고 에이전트로 30살 젊은 나이에 화려하게 이름을 알리고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거느리며 전성기를 누렸던 김 대표. 2007년 10월 그가 무명 배우였던 장자연 씨와 계약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 뭐 어디 회사 누구네 있는 회사에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우와 오늘 거기 회사 어찌 들어와? 오늘 찍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볼 때 여자 키가 165 이상 되고 또 체격이 너무 커서 이제 나중에 역할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배우로서의 미래를 보고 계약을 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은 뭐 당시에도 했었어요. 신인 배우 한 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기획사가 투자하는 돈은 통상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가 넘는다고 합니다. 계약을 이제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제 최소 3년, 4년을 트레이닝을 하게 돼요. 이제 연기 레슨부터 해서 성형도 조금 해주고 거의 먹고 자는 걸 다 회사 돈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하지만 장자연 씨는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는커녕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꽃보다 남자를 촬영할 때는 진행비를 저에게 부담시켰고 이것도 모자라 매니저 월급 및 스타일리스트비, 미용실비 모든 걸 제 자비로 충당했습니다. 드라마 회사 신인수 개런티가 30만 원인데 방송은 한 차 나갈지 모르겠지만 촬영일자는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진행비 비용이 더 큰 걸로 아는데 우리 개런티보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연기자나 이제 가수들한테 스타일리스트나 뭐 그런 제작비를 대라고 그러는 회사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근데 걔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길래 무슨 회사가 그래요. 무슨. 더 놀라운 것은 김 대표가 장 씨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008년 제작사 대표님 생일날 사장님이 술을 많이 드시고 저를 방 안에 가둬놓고 손과 페트병으로 머리를 수없이 때리면서 온갖 욕설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문건에 나오는 제작사 대표의 생일은 6월 19일. 김 대표가 주최한 파티는 소속사 건물 3층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VIP들 따로 불러가지고 뭐 가끔씩 아가씨들 앉아있고 그러더라고. 밤이 시끄럽지. 음악도 그렇고 뭐 밤새도록 떠들고 뭐 출장 가러 오게 있잖아. 음향 시설이 좀 괜찮은 게 있는가 보더라고. 이게. 이날의 폭행은 9가지에 이르던 김 대표 혐의 중 유일하게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이기도 했습니다. 폭행이 있던 날 장자연 씨는 지인을 찾아가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페트병을 머리 후려치고 이런 것까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사람한테 구타당했을 때도 옆방 가서 꺼이꺼이 울다 갔거든요. 그래서 참고인 조사 받았었어요. 이런 일은 그날 하루만 일어난 게 아닐까라고 장씨 친구들은 주장합니다. 몸에 항상 뭐 있었어요. 어디서 보면. 허벅지 뒤쪽, 뭐 정강이 앞쪽. 맞아. 누가 어디 맞았다고 보는 상상도 못하고 어디 다쳤구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지. 김 대표에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장자연 씨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이제 불려 들어가서 혼나다가 굉장히 두꺼운 유리로 된 잿더리를 나한테 던져가지고 저는 너무 기겁을 해서 그냥 나온 회사를 하는 그런 경우였고요. 이틀에 한 번씩 비서가 정말 바뀌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한 뒤에도 조용히 회사를 떠날 뿐 감히 그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 대표의 그런 성격을 알기 때문이었을까? 장자연 씨는 김 대표의 호출을 받을 때마다 무척 긴장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무조건 불순이에요. 가르기 전에는 항상 되게 안절부절한 모습이었어요. 부랴부랴 옷가리고 가는 거 보면 그런 자리구나 라는 거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무슨 오디션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시간은 오디션이 사실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샵을 꼭 갔다 가야 된다고 했어요. 샵을 갔다. 미용실 가서 메이크업이나 헤어 꼭 받고 가야 된다고. 내가 그냥 가면 안 될 시간도 괜찮다고 그러면 싫어요. 모델 지망생이었던 한 제보자는
김 대표 회사와 계약한 관계가 아닌데도 그의 호출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새벽 1시쯤? 이때쯤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오라고. 지금 못 갈 것 같은데요? 하니까 굉장히 호감과 함께 지금 당장 나와라. 안 나가면 뭐 넌 앞으로 이쪽 바닥에서 전혀 발붙일 수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애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연예계는 물론 사회각층의 유력 인사들과 넓은 인맥을 자랑하던 김 대표의 영향력은 젊은 연예 지명생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력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SNS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은 약간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옆에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들이 있었고 자기 말 들으면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말을 맹신하게 되는 거겠죠. 당시 느꼈던 두려움과 좌절감 때문에 결국 연예계 진출을 포기했다는 제보자. 그는 장자연 씨의 고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접대했던 여자애들 얼굴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방송에 나오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말 그대로 소모품이었겠죠. 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약간 술자리 같은 데 불러서 이렇게. 그런데 일본에 도피 중이던 2009년 3월 김 대표는 취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문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실 아닌 걸 그렇게 써놓고 나면 어떤 남자도 감당 못하죠. 사님 존경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했는데 저희 옆에 이런 상상을 했겠어요? 경찰에서 그걸 계시고 2009년 당시 김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걸까?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경찰의 대답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대단한 기획사 대통령 아시죠? 뭐 거기니까 거기 가면 다 떠요. 그 배우를 띄기 위해서 돈 엄청 많이 들여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부자예요. 돈이 어디서? 검사님 많아요. 저는 인사님 많아요. 장자식이야 조금은 좀 조심했으면 잘 키워줬을 거야. 우리가 볼 때 조사가 그게 아닌데 그 수사는 할 가치가 없는 사건인데 언론에 떠밀려서 한 것이고 수사가 미진한 게 아니라 안 할 수사를 한 거야. 사건 이후 종적을 값춘 김 대표. 그런데 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린 과거 김 대표가 운영했던 연예기획사에서부터 그의 행적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기획사 건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선 상황.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맥이 넘어갔는데. 왜요? 주인이 제대로 은행 빌림도 이자 못 내가지고 경매 넘어가서 경매를 받은 거예요. 탄탄하던 회사가 장자연 씨 사건의 여파로 어려워진 걸까? 김 그때 당시에 돈이 없지 않았어요? 없었어. 아예 없었어요? 거의 없다시피 했어. 건물 살 때도 다 융자 뽑고 돈을 해가지고 샀더라. 그 건물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를 하여튼 뽑을 때까지 뽑고. 2006년 기획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미 거액을 대출받았던 김 씨는 2008년 7월 17일 제2금융권에서 13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습니다. 높은 이자의 건물을 담보 잡힐 만큼 김 대표가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뭘까? 근데 만약 13억이 들어왔으면 이 엔터테인먼트 자산도 13억이 넘어야죠. 그리고 부채도 13억이 같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둘 다. 회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거의 확실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감사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김 대표의 기획사는 3억 원의 영업 손실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 자료로 봤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본업에 막 충실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13억이 어디로 갔냐는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대표로부터 수없이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았다고 토로했던 장자연 씨. 우린 관련 수사 자료를 토대로 김 대표가 장자연 씨를 동석시킨 술자리 참석자들을 직업별로 분류해봤습니다. 드라마 감독과 제작사 대표 등 연예 관계자와 언론사주 일가를 제외하면 술자리 참석자 대부분이 투자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그중에는 각각 다른 술자리에 6번이나 동석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출신 투자회사 대표 변 씨였습니다. 그 친구가 연예계에서 영향력이 큰 친구가 아니에요. 그 친구는 이제 밝았던 친구지. 그러니까 광고 또 혹은 뭐 투자를 유치하는 쪽, 그쪽으로 관심이 있었던 친구지.
매니지먼트를 확장하려는 것보다는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한 플랜이 있지 않았을까. 김 대표는 소속사 1층에 와인바를 만들어 동업자들과 공동 운영했고 이곳에는 늘 김 대표가 초대한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대주주인 바가 있고 거기에 뭐 불투명이라진 룸이 있고 룸이 2개가 맞나요? 정확히 3개죠. 3개. 큰 룸 하나, 작은 룸 2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무조건이야 미쳐도. 일주일에 한두 번. 엔터 쪽 사람보다는 전 관리나 아니면 뭐 경제 쪽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죠. 뭐 금융이나 뭐 투자. 네, 그렇죠. 엔터 쪽 사람이 1이라 그러면 나머지 9가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업할래나 뭐 그 생각 들게끔. 김 대표의 손님이 오면 늘 신인 배우들이 이 방으로 인사를 하러 불려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손님이 오면 일단은 연기자 같은 분들 와서 한 20-30분 있다가 뒤에 또 따로 여자들이 또 와요. 아, 이거 계속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패턴은 가게에서 먹고 뭐 가라오케 가고 이런 패턴이거든요. 김 대표는 경찰 진술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투자회사 대표 오 씨에게 투자 유치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자연 씨와 함께한 이들과의 술자리가 투자 유치를 위한 접대 자리냐는 경찰의 질문에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술자리 참석자 전원과 함께 대부분 혐의에서 벗어난 김 대표. 폭행죄 재판에 나온 그의 변론은 잠옷 비장했습니다. 매니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으로 일반인들이 여배우를 성접대 나는 사람으로 오해하여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자연이 천국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강요 방조였습니다. 따라서 그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장자연 씨를 술자리에 데려간 사람, 그러니까 김 대표의 강요죄가 먼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김 대표가 장자연 씨에게 술 접대를 강요했어야만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조했다는 사실도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김 대표는 장자연 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을 뿐 강요죄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김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이 질문에 대해 시종일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업무상으로 연관되었을 때만 식사와 술자리에 참석시켰습니다. 특별 오디션을 본 건 사실이지만 술자리 강요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싫으면 안 오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필요해서 참석을 한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장자연 씨와 같은 입장에서 증언을 해줄 사람은 현재 윤지호 씨뿐입니다. 우린 그녀에 대한 여러 논란을 지켜보며 심사숙고한 끝에 그녀의 증언 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방송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인터뷰를 포함해 2차례 만나 긴 얘기를 나눴고 핵심적인 증언에 대해서는 2009년 당시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0년 전 21살이던 그녀가 직접 목격한 것과 그녀는 미처 알 수 없었던 사건의 진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난해 11월 장자연 씨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수많은 남성 중 단 한 명만이 진상조사단의 재수사 권고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목격자분 나오시거나 하면 혹시 꼭 묻고 싶은 게 있으시다거나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정에서 밝힌 거. 네, 맞습니다. 전직 조선일보 기자라고 알려진 조 씨. 술자리 참석 당시 한 투자회사의 이사였던 그는 술자리에서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김 대표의 생일이었던 그날 2차 술자리였던 가로케 VIP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일을 증언한 유일한 사람은 장자연 씨의 소속사 동료인 윤지호 씨였습니다. 당시 겨우 21살. 그로부터 10년.
이제 선을 넘긴 윤지호 씨는 김 대표의 호출로 40여 차례나 참석했다는 술자리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때 경황이 언니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솔직히 언니는 고인이 됐고 거기엔 여자가 저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말을 맞추면은 제 말은 당연히 신빙성 없게 보이겠죠. 그래서 좀 많이 억울했었죠. 장자의 문건이 공개되고 3일 뒤 윤 씨가 경찰에 불려간 이유는 술자리의 날짜와 장소 그리고 참석자를 특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이 술자리에서 기억나는 일을 물을 때 성추행 사건을 떠올린 이유는 그만큼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래를 부른 뒤 자리로 돌아오는 자연 씨를 억지로 끌어당겨 성추행했다는 남자. 안타깝게도 윤 씨는 그 남자의 이름을 알지 못했고 대신 자신이 짐작했던 인물의 명함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신문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직업군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할 사람이면 당연히 대표다라고 생각했던 것뿐이고 그러다가 집에 있는 명함을 가져다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경찰이 보여준 42명의 사진 중에서도 윤 씨는 가해자의 얼굴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처음에 조사 받으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진에는 조선일보 조 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목을 못했죠. 알고 보니 윤 씨가 제출한 명함은 다른 언론사 대표 홍 씨였고 그는 김 대표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지호 씨가 조 씨를 알아본 것은 그의 진술 녹화 영상을 확인한 뒤였다고 합니다. 저분이 그 대표 아니냐라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때 번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 속의 인물은 그 사람이 계속 이었는데 단지 이름이 명함 토대로 하다 보니 그 인물이 지목됐던 것뿐이고 근데 그것 때문에 1차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고 검사 측에서 경찰은 윤지호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같은 진술을 두고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 진상조사단의 재수사 권고로 10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된 조 씨 측 변호인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 말이 이제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차분하게 이제 재판하다 보면 납득시킬 수 있다. 자신하는 거죠. 어린 윤지호 씨의 10년 전 경찰 진술이 정말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검증해보기 위해 진술 분석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장자연 씨가 어떤 식으로 추행을 당했고 자기가 어떻게 노래를 갖고 그 생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의 큰 메인 이벤트는 지금 충분히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요. 그때 왜 홍씨에서 조씨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충분하게 납득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윤 씨 같은 경우는. 네. 21살의 목격자가 40여 차례 술자리 중 단 한 번 목격한 남자를 정확히 기억하는 건 처음부터 무리였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성추행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포커스해서 그쪽에 진술 분석을 한다거나 더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진술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 이름 네가 왜 틀렸느냐 이런 지엽적인 걸로 일관성이 없다라고 배척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 조 씨와 그 일행들 역시 생일 파티에 실제 참석하지 않은 홍 씨가 그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잘못된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조 씨는 홍 씨와 통성명을 하고 장자연 씨가 자신을 향해 넘어질 때 이를 피하자 옆에 앉아있던 홍 씨와 소란이 있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다가 홍 씨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단순한 목격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 방조나 이런 걸로 같이 엮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 씨의 이런 상황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은 충분히 거짓말할 그런 동기가 충분한 사람들이죠. 윤지호 씨의 최근 논란에 대해 대검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윤 씨가 유미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윤지호 씨와 관련된 다른 논란은 장자연 씨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친구죄가 있었어요. 성범죄가. 더군다나 술 접대 상황에서 일어난 그런 종류의 추행은 범죄도 아니었던 시절이에요. 사실은 추행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추행을 한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조사를 했던 그런 조사의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피해 당사자는 이미 고인이 되었고 윤지호 씨를 제외한 목격자들은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남성들 뿐이었던 술자리. 강제추행 사실을 밝혀내기에는 10년 전 우리 사회가 너무 둔감했을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김 대표의 모습에 잠시 생각에 잠기는 윤지호 씨. 40여 차례 술자리는 김 대표의 주장처럼 원치 않으면 안 가도 되는 자리였을까? 술자리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출 때 강요에 의해 한 것인가요? 그런 자리에서 노래와 춤을 추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래와 춤을 추었는가요? 김 대표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신인들은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다고 하기에 저희로선 어쩔 수 없이 김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장자연 씨 소속사 사장을 하는 관계자들의 의견도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밥도 같이 먹고 네가 또 끼가 있다면 그 끼도 좀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너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표현은 당연히 했을 거고 이 김 대표 입장에서는 강요가 뭐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그게 좀 사장 얘기를 듣고서 안 나가게 되면 좀 불편한 뭐 특히 신인 배우 입장이라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그런 술접대가 당연히 있었고 강요해서 항상 데리고 다니고 그걸 좋아해서 하는 여자가 누가 있겠어. 자기가 연예인 활동하러 같이 그런 사람들 술 따르러 온 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경찰도 이런 점을 고려해 김 대표를 강요 혐의로 술자리에 참석한 남성들을 강요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무혐의 처리한 이유는 뭘까? 씨의 강요죄가 불기소된 근거는 뭔가요? 폭행 협박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와 행위 태양을 특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강요했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술자리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억지로 갔다라는 것도 강요가 될 수 억지로 갔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안 했는데 만일에 장재현 씨가 싫다고 했는데 계속 인상을 쓰면서 가자고 했다 이것만 밝혀져도 기소했겠죠. 그런데 관련 자료를 검토한 다른 전문가들은 장자연 씨 술접대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물증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강요죄는 폭행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왜 전속 계약서를 빼냐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물적 증거는 이건데. 장자연 씨가 작성했다는 계약서. 갑이 제시하는 활동을 전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며 이에 불참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기 술자리 참석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다며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증인들의 증언이나를 봤을 때에도 그 술자리에 가는 경우에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의 어떤 개성이나 능력을 어필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술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연예 활동의 일환으로 봤다라는 거죠. 계약금 300만 원의 비용은 개인 부담, 연예활동 2회 이상 불성실할 경우 1억 원의 위약금을 일주일 안에 갚아야 하는 계약서에는 최악의 독소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자체가 이견이 있으면 갑의 의사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해석 자체가 결국 김종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겠어요. 갑과 을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이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은 명백한 부당계약이었습니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본인이 원해서 간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조금만 피해자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저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7년이라는 강요죄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버린 마당에 무려 70만 명의 국민이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청원했던 의미는 무엇일까? 술접대 동석은 그냥 단순한 동석이 아니에요. 술접대 동석했다는 것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그 남성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성을 도구로 활용한 건데요. 이제 이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권력형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문제가 밝혀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장자연 씨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김 대표의 접대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2월 해외에 체류 중이던 김 대표가 장자연 씨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이유, 한 영화 감독의 골프 접대를 위해 태국으로 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조연이긴 하지만은 출연 중인 드라마 촬영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 자연 씨는 무척 곤란해했다고 합니다. 스케줄을 뺄 수 있냐 조정을 해보라고는 얘기를 했었죠. 촬영이 계속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뭐 한번 알아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격상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전화 끊고 뭐 촬영 중인데 뭐 오래 하면서 뭐 배우 입장에서는 뭐 안 가요 뭐 이렇게는 얘기 못 하잖아요. 결국 장재현 씨가 태국행을 거절하자 김 대표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소속사에서는 장재현 씨가 사용하던 회사 차량이 매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에서 먼저 계약 해지 의사를 알려온 겁니다. 원래 화를 안 내는 성격인데 그때 그 에이전시 실장한테 이제 화를 낸 거죠.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얼마인데 왜 그 금액을 달라고 하냐. 그래서 여차여차 하니까는 뭐 이렇게 받아라고 했다. 대표가 네. 2월 25일 자연 씨 어려운 사정을 보다 못한 지인이 거들고 나서자 김 대표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쪽에 실력이 좀 있으세요. 꼭 하면 소송하니까. 근데 일반 사람이 소송 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조정 걸고 그래갖고 뭐 패소하고 나서 또 걸어가지고 같이 일을 해서 좋게 헤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걸까? 내가 뭐 했냐? 에이전 시장님이 불러서 나한테 300만 원 얘기를 먼저 했고 그 리스트 뽑아서 TV에 얼마를 더 내놓으라고 했었고 그래서 우리 언니가 한마디 그냥 보호자로서 한 거 그거 말고 뭘 가만히 안 있었는데 나 소송 걸 돈도 없고 갚아줄 돈도 없어. 나는 부활, 나는 빈털 터지고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때 그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유 씨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를 찾아온 한 여자. 연예계 사정을 잘 안다는 그녀는 장자연 씨 문건의 폭풍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자연이라는 배우가 있다. 뭐 술자리나 이런 자리, 뭐 접대 자리에 많이 나간 것 같고 그걸 관계로 해서 일종의 뭐 사실 확인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소문이 퍼졌었어요. 장재현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직전이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장자연이가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고 뭐 그러면서 시끄럽다. 앞으로 더 시끄러워질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당시에 들었었죠. 배우 생활은 뭐 죽어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뭐 본인이 그때 받았을 공포감, 뭐 두려움은 뭐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연예계의 발빠른 소문은 당사자인 김 대표에게도 전달됐던 걸까? 김 사장님은 이미 엄청난 말들과 엄청난 입을 가지고 장난을 치셨어 지금. 내가 무슨 뭐 늙은이랑 만났다는 둥, 어찌 때는 둥, 저찌 때는 둥,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수학한테 벌써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쳤어. 그 사람은 굉장히 다리 넓고 힘든 사람이야.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나 죽여버리겠대. 우리가 만난 연예계 인사는 장재현 씨가 말한 그쪽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대표 얘기일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김 대표하고 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발이 넓고 힘이 센 사람, 연예계 인사가 지목한 인물은 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 우린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게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가 주로 댕기는 실장. 그런 자리가 이루어지는 게 그걸 만드는 사람이 업무적으로 한두 번 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지어진 그 모든 건 다 그 마담들이 영업하는 거야. 김 대표도 꼼짝 못한다는 의문의 인물은 연예계와 재력가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성접대 카르텔의 연결고리라고 합니다. 장자연이가 슈퍼를 돈 중에 입금돼가지고 돈 준 내용을 물어봤더니 자라나는 어렵고 불우한 연예 지향생들한테 후원금을 줬다. 그리고 후원을 했어. 근데 후원을 치니까 거의 경제계의 눈이 다 나오더라고. 돈을 왜 줬냐라는 수사도 했었죠. 다 했지. 거기에 돈 시켜준 놈은 다 조사받았지. 왜 줬냐 그랬더니 그런 식이야. 후원금으로.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떻게 확인해? 알려줘봐.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해줄지. 경찰 신이 아니야. 피해자인 장자연 씨 죽음과 함께 증거를 찾을 수 없는 풍문 속으로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들은 장자연 씨가 차마 문건에조차 이름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년 전 미투가 없던 세상에서 장자연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깊은 침묵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을 거고 가만히 있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고양돼 있어요. 이미 김 차장에 의해서 굉장히 심각한 협박을 받고 있고 그 협박을 하는 와중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난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여배우가 감당하기에는 그런 압박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장자연 씨의 죽음은 김 대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우린 김 대표를 직접 만나 그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 김씨 댁 아닌가요? 이태원 클럽을 자주 오거든요. 자주 와요. 자주 봤어요. 그래서 어디 깨졌다는데? 마침 혹시 보셨던 게 언제쯤이? 이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고 장자연 씨 방송과 SNS를 통해 수차례 그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끝내 연락을 해오지 않은 김 대표. 우린 여전히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70만 명의 국민이 장자연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동참한 이유는 바로 미투 운동의 큰 흐름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장자연 사건은 힘없는 신인 배우가 사회 유력 인사들로부터 권력형 성범죄 피해를 입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지만 누구도 처벌받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만난 2009년 당시 수사 담당자들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고 관련자들 모두가 술자리에 어떤 강요도 없었다고 증언했을 뿐 아니라 기획사 사장인 김 대표가 신인 배우를 술자리에 데려간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변했습니다. 범죄가 아닌 일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압이나 부실수사 오해를 받는다며 억울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1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면 수사기관이 그때와 똑같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작성 과정에 논란이 많았던 문건을 넘어서 장자연 씨의 육성을 통해 그녀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누구로 인해 어떤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있는 소속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신인 배우였고 그 때문에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술자리로 인해 배우로서의 꿈이 좌절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수면제로 달래야 했습니다. 미투가 허용되는 세상이었다면,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대신 용기를 내서 직접 자신의 피해를 증언할 수 있었다면 우린 사건의 실체뿐 아니라 배우 장자연의 이름 역시 더 그녀다운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는 5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린 조사기관이 마무리되기 전에 김 대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김 대표가 비록 권력형 성범죄의 주범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신인 배우를 이용하거나 그와 관련해 위증을 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덮는 데 일조했던 사람임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만 사회 유력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의혹도 제대로 규명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의 꿈을 다 펼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고 장자연 씨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상습 마약 논란 중심에선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 저는 결코 마약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서울대 수의학과 이병천 교수 연구팀 혹은 황우석 박사 연구실에서 행해진 동물복제 실험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이것을 통해 키우던 반려견을 복제한 적이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01년 12월 11일 오후 3시 17분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의 기업은행에 총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1억 2,600만 원을 탈취한 뒤 달아난 키 170에서 175cm의 3, 40대 남성을 목격하신 분이나 해당 남성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 부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6년 결혼 6개월 만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갑자기 사라진 뒤 3년 가까이 소식이 없는 남편 전민그 씨와 아내 최성희 씨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28일에서 31일 사이 부산 강환동의 티읕 아파트에서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부부를